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에요. 이 매파인 볼튼을 포함해서 내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국 전에 남긴 메시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힘들게 가는 자리인데 산 넘고 산 넘듯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여러 인사를 만납니다. 또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날 때도 영부인이 참석한다고 하니까요. 김 교수님, 이 여론이 술렁이니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영부인을 대동한 단독회담이라고 하니까 네. 옆에 영부인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심각한 이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언론의 비판이 있었고요. 청와대가 이제 굉장히 황급하게 지금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영부인은 사진만 찍고 따로 옮겨가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단독 정상회담 하는 그게 한 30분 난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내내, 그 시간 내내 영부인 옆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깊은 이야기 나누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해명대로 영부인 두 분은 사진만 찍고 촬영만 네, 하고 네. 빠져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두 분 영부인들이 따로 오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북핵 교착 상태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 영부인 대동 단독회담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와대 설명이 옳은지 뭐 일부 비판적 언론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러 대통령이 정말 그 잠깐 한 2시간 정도 회동을 위해서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4월 11일이 1년 내내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인데도 그걸 빼돌려서 가시는 거였는데, 그렇죠. 굳이 영부인이 따라가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문제 제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영부인이 가가지고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조력자로서 분위기를 돋워가지고 두 정상 간에 좋은 분위기 나오게 하는 조력자를 하겠다면 모르겠으나, 영부인이 가시겠다고 하면 청와대가 말리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또 대통령이 가자고 해도 영부인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혼자 다녀오시고 꼭 성과를 이루고 오십시오. 네. 저는 관제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답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이, 사실 지금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네. 윤 대통령께서 여보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 미국 측에서 네. 둘이 만나지 말고 부부 동반으로 만납시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우리 뭐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고 부부 동반으로 환담으로 합시다. 뭐 당시 여기 와봐야 크게 뭐 바뀔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한미 동맹이 문제 없다. 그것만 네.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혹시 속셈을 가지고 네. 그 김정수 여사도 오시는 걸로 하고 멜라니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네. 윤 대통령이 정말 이 밤잠도 못 주무셔 가셔서 우리가 이번에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이 교착된 상황을 좀 돌파해 보려고 우리 안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설득하러 가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부인 데리고 만나서 그냥 다른 가벼운 이야기는 합시다라는 의도로 만약에 그런 일정을 짰다고 한다면 우리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초를 다투는 시각 문 대통령은요, 양보 없는 미국과 북한을 파고들어서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북한 측의 김정은 위원장 지금 회의 장면이 나오던데요. 자력갱생 27번이나 강조하면서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국 측도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던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가 주최 108 2019년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변천된 국제적 환경과 날로 첨예화돼가는 현 정세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순회 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 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 had a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but we'll make a deal.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r position,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hat as we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 should maintain maximum economic pressure? Yes. Okay. Because there was some... 정말 저건 뉴스죠. 이 북한 측에서는 오판 세력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남겨서 말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러니까 오판하는 적대 세력을 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력갱생을 하자. 자력갱생을 말하면 뭐 25번, 27번 이렇게 강조를 네.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처해 있는 입장을 본다라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풀어내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어떤 경제 성과 같은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이 비핵화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또 요구를 들어줄 경우는 100km 네. 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이 오더라도 목표했던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력갱생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주요 인원들 한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그런 인사 단행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사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 중에 우리 민족 내부의 사정을 거론하면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또 얘기를 했는데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북 제재에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여지를 얘기하면서 예로 든 것이 비자 문제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부터 조금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네.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평행선 입장 사이에서요 상당히 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주먹 쥐고 팔 흔들고요. 오늘도 이제 간부 물갈이까지 포함해서 어떤 전략일까요? 그 김정은은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 이번에 정치국 확대회의나 전원회의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완전히 새로 다른 길,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최선희가 이야기했던 전혀 다른 지금까지 협상을 포기하고 고슴도치 얘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지금 성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력갱생 강조한 것처럼 주먹 불끈 쥐고 끝까지 버텨나가자라는 네. 식의 아마 노선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정치국 의원 후보위원들 한 절반 정도를 물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당 중앙 군사위원도 많이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특히 군사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중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적대 세력,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과는 끝까지 결연하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그렇지만 핵협상의 담판은 깨진 않겠다. 깨진 않지만 이 핵 담판의 협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는 자력경사를 버텨보겠다.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상황 관리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합의 내용 정도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차후에 남북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본 다음에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계속 핵협상에서 계속 자기 길을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할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굴복도 안 하지만 도발도 안 한다. 그렇죠. 이번 한미 상황 관리 정상회담 모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겠군요.